오늘 첫 순서로 주간 주요 사항 보고를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태극기혁명군동부 사무총장 민중홍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 전 의원이 뇌물 사건이 무죄가 판결됐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핫 이슈로 올라와 있고, 특히 더불어라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더불어와 세계로 김일성 회고록에서 딴 민주당의 당명이 더불어입니다. 당연히 김일성을 추종하자는 그런 당이라고 봐도 지나치 표현이 아닙니다. 그 더불어당이 지금 곽상도 50억 이 사건을 아주 상당히 크게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전국 각 교차로마다 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그 현수막에는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이게 나라냐, 이런 식으로 이제 현수막이 올라가 있습니다. 곽상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아들이 이 곽병채죠. 그리고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약 길면 한 6년 그 정도 근무를 하고 6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0억을 받았죠. 그런데 이제 이 50억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도 본인이 탈당을 했고, 그 다음에 의원직 사퇴를 했습니다. 이번 재판을 선고를 무죄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곽상도 이분이 한 얘기가 50억 무죄는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나온 내용인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이게 일반 국민들의 느끼는 그 정서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이 곽상도뿐만 아니라 곽상도와 같이 성대를 나오고 또 검사를 역임한 황교안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국가반란 탄핵 세력입니다. 그리고 탄핵 세력의 주범급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닙니다. 지난 1월 1일 날 현충원에서 박정희 대통령 묘역 앞에서 황교안 전 대표와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도성이 오가고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황교안 대표한테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국무총리였을 때, 두 번째는 권한대행했을 때, 세 번째는 자유한국당 당대표였을 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분은 말을 다 돌렸습니다. 나는 몰랐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과는 정치적인 판결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많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본인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지도자고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은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내가 그 부분에서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적당한 때에 대국민 사과声明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고추 달린 사나이로서 정말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주 제가 느끼기에는 비겁하고 비굴할 정도고 참으로 안타까움이 너무 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이 본인이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위원장이라고 다니고, 두 번째 본인이 자유한국당 당대표였을 때 부정선거에 가장 의혹이 큰 전자개표기와 사전투표를, 특히 사전투표를 독려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동료했습니다. 결국 그 사전투표에서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또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하고 또 나와가지고 부정선거를 막자고 주장합니다. 근데 황교안 전 대표보다 더 정말 화가 나는 것은 그동안 태극기를 흔들었고 그동안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규탄을 하고 분노했던 사람들이 황교안과 같이 움직이는 걸 보고서 정말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지 정말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이렇게 의심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곽상도 전 의원을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두둔을 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곽상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입증이 안 되었다는 것이며 우리가 역관제도 아니고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것이 이제 공모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유죄 판결을 했을 것이다. 결국은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이게 도대체 백주대낮에 자유대한민국에서 아니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물며 일본이든 뭐 북한이든 어느 나라가 양심 있는 나라는 양심이 정말 존재한다고 북한은 존재하는 게 아니죠. 북한의 정말 주민들 억압받던 주민들이 정말 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황교안 전 대표는 성균관밖에 나왔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도 성대 나왔습니다. 화천대유의 대표도 이성문 씨가 이 사람도 성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의 심부름을 한 사람 김만배 이 사람은 머니투데이의 법조 출입 기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성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김만배라는 사람이 머니투데이의 법조 출입 기자를 하면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기사를 여러 차례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입사를 하게 된 경위가 누굴 통해서 입사를 했겠습니까? 화천대유의 곽상도 아들 곽병채가 자기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서 입사를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모든 앞과 뒤와 좌와 우와 모든 상황과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은 이것은 곽상도 의원 때문에 아들이 화천대유에 입사했고 그리고 50억을 퇴직금으로 아버지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라는 건 뭡니까? 사회 정서상 안 맞는 거죠. 본인이 당당하고 정당한다면 의원직을 왜 사퇴하고 왜 자유한국당에서 탈당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50억을 곽상도만 받았을까요? 이 서울 저작거리 아니 대한민국 SNS상에서 50억 클럽 밝혀라 이런 얘기들이 무수하게 난무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전부 다 대장동에서 보험금을 다 뿌린 거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다 먹었어. 자 누가? 권력을 쥔 자들이 여러분들 LCT 사건 부산 그 다음에 바다 이야기 부산저축은행 대형 비리 사건에 누가 검사로 항상 중심에 있었죠? 윤석열
이 정부 대표죠. 저는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고 따르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는 한 국민으로서 우리 국가 반란, 헌정을 중단시키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즉 문재인한테 정권을 잡게 하고 또 이 나라를 망가뜨린 그 장본인이 현재 대한민국 국가원수라고 현재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도 없었고 또 대통령이라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인정도 하고 싶지 않고 또한 문재인에 대해서도 여태까지 대통령이라고 부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비정상 혼란입니다. 최악을 피해서 차악을 선택했다. 그 차악이 누구냐? 윤석열이다. 자, 그런데 그 차악인 윤석열에 많은 사람들이 목을 메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거 때, 3구 대선 때 알아서 찍으십시오. 투표는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만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찍으란 말이냐, 그래서 윤석열 찍었다, 그거라고 뭐라고 얘기를 두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닌 거죠. 목에 칼이 들어오면은 진짜 죽는 하루 되겠더라도 우리가 뭔가 싸우기 좋겠습니까? 이 나라를 망친 세력이 누군데?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모두 다 죽었는데 선거, 사법, 언론, 정당, 자유민주주의의 자존기능이 모두 다 죽었는데 누굴 믿고 누굴 따르겠습니까? 선거로 다 부정선거로 다 북한에 먹고 대통령에 먹고 이런 상황인데 그 부정의 증거들이 차고 넘치고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불구하고 대부분은 기각시키고 국민의힘은 부정선거에 부정 끓이지 말라, 아예 부정선거를 외면하는데 그러면 우린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이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요? 물론 바로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차피 많은 사람들은 윤석열 그쪽만 쫓아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상당한 패착을 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북한 남무당 세력 만행 선동선동 심리전 규탄이라고 했었어요. 왜? 규탄할 게 한두 가지 아니면 너무 많아. 사기 탄핵,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5.18, 4.3, 여순 반란 사건, 북한방송 개방, 이외에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습니다. 하물며 요번에 출입국 무슨 교민청도 설립한다 그러죠. 출입국 교민청 설립한다는 그 순간에 이 사람들이 법무부가 주장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의 인구가 소멸되기 때문에 이면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출생을 국민의 출생,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갖기 위해서 그런 분위기와 그런 제도와 정책을 만들지 않고 교민청을 만들어서 이민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민을 누구 받아들입니까? 아프리카 가복에서 받아들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중국에서 조선족이 넘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국 여기에는요, 북한에서 중국을 통해서 신분 세탁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불순분자들이 상당할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 공산당 당원들이 조선족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겁니다. 결국 여기에 100만 명, 500만 명 들어오잖아요. 나라 끝납니다. 나라는 그냥 망합니다. 그런데 출입국 교민청을 설립해서 이민을 봐야 된다는 이 발상,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요. 지금 한동훈을 사랑하는 팬카페도 생겼고 말도 아닙니다. 정말 정신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방송 개방합니다. 북한 방송 개방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것도 위성이 아니라 채널로 부여해서 9번, 11번, 6번 이런 식으로 개방하면은요. 그러면은 북한이 자유민주체제 국가입니까? 이제 자기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국민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그 선전선동 그 방송을 중단치 할 겁니다. 그러면은 전부 다 세뇌돼서 그냥 갑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힘당 사람들이 4.3에 제주도에 몰려가서 4.3에 전부 다 무릎 꿇고 이제 4.3 특별법을 만든다고 한답니다. 5.18 특별법. 5.18 특별법의 조항. 어떤 조항이냐? 5.18의 역사를 왜곡시키게 되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마찬가지로 4.3 특별법을 만들어서 4.3을 왜곡시키면 5천만 원 이하 또는 5년 이하. 이제 법안 발의를 하겠답니다. 사삼이 뭡니까? 김달삼이라는 자가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서 1948년 4월 3일 폭동과 반란이 일으켜서 우리 경찰과 많은 양민들을 학살시킨 게 바로 4.3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그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순부자도 죽었겠지만 또 일반 양민도 죽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일반 양민이 죽은 것보다 죽은 것에 대해서 그거는 가슴 아프지만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일으킨 4.3 사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한 그 진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 4.3 사건의 주모자 김달삼이가 평양 혁명 열사령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4.3을 전부 다 가가지고 무릎 꿇고 조아리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5.18 얘기하면은 이제 다 잡아들이는 거 아시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저들의 억압에 탄압에 우리가 굴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4.3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에 이제 5.18, 4.3, 사기탄핵 등등 이 정권과 정확히 말하면 북한 남노당 세력에게 껄끄러운 것은 다 개정을 폭파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저거 보나마나 뻔합니다. 아주 뻔합니다. 다 짜고 치는 고스톱. 왜? 전자개표기 다 지들 나름대로 그냥 기준을 정한 거죠. 천하림이라는 자가 최고위원으로 올라가 있고 또 당대표 4위 올라가 있지만 분명히 이 자는 나름대로 중요한 직책을 받을 겁니다. 지금 많은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커피 마시면서 오라고 손짓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민체제 정당이라고 생각하고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꿈을 깨야 됩니다. 완전히 절연해야 됩니다. 절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안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안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을 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요 노예근성입니다. 조선 500년 노예근성이 그 심장에 머리에 흐르고 있어요. 이건 아닙니다. 그동안 자유를 투쟁해서 싸워서 쟁취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저들의 굴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진짜 안타깝고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현실인데 어느 게 가겠습니까? 여기 이태원 사건 부장소 저들이 당당하고 정당하면 왜 경찰이 경비를 했습니까? 이태원 분향소는 하루빨리 철거돼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3월 1일 저희들은 이 자리에서 3.1절 행사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인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북한 남로당 세력 다 이놈도 남로당 세력이고 저놈도 남로당 세력입니다. 누가 서로 얘기할 게 없습니다. 이거는 언론, 산업부, 정당 그리고 현 본부에도 다 있다고 봐도 지나칠 표현이 아닙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지금 심리전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있어요. 이 심리전에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결국 피리 부는 사나이 고추원에다가 다 낭떠러지고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중심으로 우리는 뭉쳐야 됩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순국 정신으로 혁명 정신으로 우리는 무장하고 박근혜 정신을 뭉쳐가지고 우리는 자유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자면 결국 다 죽습니다. 그 선방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오시는 우리 자유 대한민국 태극세력이 앞장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 대한민국의 전사가 되자고 민중웅 사무총장님께서 역설을 하고 가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시간이 좀 급해서 일파만파의 박천진 회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온도는 많이 올라갔는데 햇빛이 가리니까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게 좀 싸늘하시죠? 근데 절기상으로는 분명 내일이 우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순차적으로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 성현들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하는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 시기에 역천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재명이라는 친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친구라고 말씀드렸지만 속으로는 그 새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뻔뻔하죠? 뭐 여러가지 그동안에 왔던 여러가지 상황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인간이 안 됐고 인간 말종이고 하는 사람을 저는 최근에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친구가 성남시장 경기도 지사 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최고의 권한이 뭔지 아십니까? 인허가권입니다. 인허가권.
그 중에서 인가권은 조금 별개의 문제고 허가권입니다. 허가권이 법률적 의미는 뭡니까? 남들은 다 못하는데 당신은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바로 하는 게 허가권입니다. 그 권한을 이용해서 대장동 그리고 어제 기소가 됐던 성남FC 이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변호사니까 머리 잘 쓰겠죠. 그러한 방법을 통해가지고 걸리더라도 지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저 아래 놈들한테 다 걸리게끔 만들어 놓는 게 바로 그 친구의 그 나쁜 놈의 머릿속에서 나온 구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단군 이래 최대의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이 됐고 또 그것을 전 정부에서 감추고 있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 그나마라도 밝혀가지고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가지 또 정치적인 여건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것은 정치적인 여건에 달라질 것 뿐이고 근본은 뭡니까? 근본을 놓고 봤을 때 돈 놓고 돈 먹게 한 겁니다. 단지 그 돈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제 말 틀린다고 보십니까? 제 말 맞죠? 한 가지 그 돈의 행방을 찾는데 가장 중요한 키맨을 가지고 있는 김만배라는 투쟁이 거강권 이 친구가 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재구속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구속이 돼서 1년 동안 살다가 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풀려나왔다가 89일 만에 다시 오늘 새벽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 친구가 돈의 흐름을 다 알고 있고 아까 우리 민총장께서 말씀하신 50억 클럽을 가지고 주문 넣고 나눠주고 분배하고 이리저리 정치자금 나눠주고 했던 친구가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라는 모사꾼이 다시 구속을 병으로 인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제대로 차근차근히 제대로 사건의 진실과 돈의 흐름과 돈의 저수지가 밝혀지면은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게 걸리게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조금만 기왕 기다렸습니다. 기왕 기다렸습니다. 속이 타지만은 기다렸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면은 이 대장동, 백현동의 사건이 다 밝혀질 것이고 또 아직도 남은 사건들, 남은 이재명의 그 나머지 죄들, 백현동, 변호사 대납 비용, 여러가지 위례 신도시 이런 부분들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참 뻔뻔한 놈, 참 모진 놈 그런 친구들은 빨리 우리 이 지금 같이 살 수 있는 우리 지금 현 세대에서 같이 살 수 있는 종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은 빨리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자리에 계신 저희 일파만파랑 우리 민주용 총장님이랑 같이 집회를 합니다고 하고 행진도 같이 합니다만은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서울거리에서 활발한 종북 좌파를 없애기 위해서 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좀 더 힘을 내고 우리 좀 더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 이 서울에서 또 넓게 봐서는 대한민국에서 종북 좌파가 없어지고 자유로운 평화 보수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하는 세상이 되도록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고 투쟁하고 힘을 합칩시다. 같이 하시겠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봉! 네, 감사합니다. 종북 좌파들을 몰아내자는 우리 박천진 회장님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한번 하겠습니다. 구호 한번 하고 다음 연사분 모셔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패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구속하라는 3번 연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패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부패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부패 세력 이재명을 구속하라!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사부는 내봉 통일연구소의 남강규 박사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가 여기 나오시는 여러분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제가 지난 1월 7일 올해 첫 집회했을 때 올해는 아마 이 대학문 앞에 많은 분들이 계속 모일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뭐 어제 이재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놈들이 국회에 25명도 아니고 250명도 아니고 2,500마리가 나와가지고 이재명이 지켜주겠다고 하고 오늘은 이놈들이 전국에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뭐 20만을 가지고 동원해가지고 저기 삼각지습 해가지고 일조로 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참 나라가 개판입니다. 개판. 예? 어째 그런 말입니다. 예? 파렴치한 놈을 범죄 쥐새끼를 가지고 명명백백히 죄가 드러나고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는데 그놈 지키겠다고 국회에 2,500명이 모이고 서울시내에 20만원 모이라고 동원령을 내리고 이게 나라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이 집권당 국힘당이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 지금 국힘당에서 당대표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유세가 시작되고 한 도로면은 이제 뽑는데 지금 나오는 옆면에 보니까 이거 완전히 싹수가 놀았습니다. 이 한 놈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알바끼 해가지고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돈 번 놈이 나와 있고 또 한 녀석은 가만히 보니까 뒤에서 이 탄핵파들이 밀어주는 것 같고 그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니 우리 다 조작이에요. 조작. 예? 뭐 저는 국힘당은 또 아니고 그러면 국힘당 관심도 없지만은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서 부정선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개인적인 심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국힘당이 이제 후보 연설을 이번 주였죠. 제주도에서 시작했죠. 그런데 그 지금의 그 국힘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정진석 의원이라고 있죠. 이 정진석 위원자가 제주도 연설을 하는데 제주 4.3 기념관에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추모하는 그 사진 여러분 봤죠? 여러분 차제에 이 4.3 사태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4.3이라는 것은 1948년 4월 3일 김달삼이가 남로당 350명을 동원해가지고 50선거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 가지고 이게 무력으로 이렇게 반란이고 그래서 제주도내 경찰서를 습격해가지고 경찰관을 죽이고 사살하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4.3 사태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경찰 나중엔 군, 미군까지 제주도에 투입돼가지고 진압을 하고 했던 것이죠. 이놈들이 뭐냐?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일으킨 그런 반란 행동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놈들이 말입니다. 찬달을 하고 말이죠. 제가 작년에 4.3 기념관을 처음 가봤어요. 야, 들어가자마자 이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 거꾸로 쓰여져 있어. 예? 4.3 사태는 그 당시 우리 경찰이 무고한 제주도민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시작된 거로.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광주 논리랑 비슷하게 역사를 거꾸로 만들어가지고. 이 김달삼이라는 자는 누구냐? 이 김달삼은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제주 태어나가지고 일본에 유학해가지고 일본의 중호대학이라는 대학, 명문대학에서 다니고 그래서 일본군 사이 소위로 근무를 했어요. 소위로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에 와가지고 남로당원이 돼가지고 지하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제주 4.3 사태 주동자가 돼가지고 했던 겁니다. 그 이자가 4.3 사태를 일으키고 북한으로 도망갔어요. 북한으로 도망가가지고 북한의 강동학원이라고 하는 거기서 공부하다가 다시 이놈이 남한으로 와가지고
지리산, 빨치산 그 부대에서 활동하다가 1951년 3월 달에 우리 토벌 때 경찰에 가서 사살당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26인가 그래. 죽었을 때 나이가. 곤수 빨갱이.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김달삼이가 영웅입니다. 북한의 애국 열사등에 가게 되면 김달삼이 묘가 있어요. 김달삼이 묘가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을 수게 한 그 사람을 가지고 거기에 집권당 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자가 가지고 머리 조아리면서 또 하나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발언만 했잖아. 태영호 의원이 북한에 있을 때 여러분 태영호는 북한의 최고 로얄 패밀리 아닙니까? 영국의 대사 외교관으로다가 망명했는데 태영호 의원이 그 얘기했잖아. 내가 북한에 있을 때 제주 4.3은 김일성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지도에 그거라고 배웠다 이 얘기하니까 제주도에 무슨 시민단체니 4.3 관련 단체들이 태영호 의원을 가지고 사퇴하라고. 세상에 이런 엉터리거리 있습니까? 뭐냐? 제주도에 온갖 시민단체 태영호 사퇴하라고 하는 자들이 다 보면 거의 보면 주사파에 장악돼가지고 바른 말 했는데 그게 바른 역사인데 그런데 문제는 소위 말해가지고 집권당에 원내대표로 하는 자가 가가지고 거기에 뭐를 쪼아리고 이런 바보 같은 이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5선 의원이고 정진석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도 4.15 선거 때 그 지역에서 지고 있다가 우리 그 당시 부정선거 감시단이 해가지고 그래서 겨우 이겼잖아요. 지다가 그놈도 부정선거 피해자였어요. 그러다가 그냥 부정선거 감시하는 시민들의 문제 제기해가지고 다시 까지고 보니까 정진석의 표가 더 나와가지고 극적으로 의원에 당선된 놈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가 나서가지고 부정선거 운동에 대해 가지고 파헤치고 조사를 하고 얘기를 해야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입 싹 다물고 말입니다. 지금 뭐 대표 선거한다고 제주도에 가가지고 무슨 제주 4.3 기념관에 가가지고 머리나 쪼아리고 말이죠. 어떻게 대한민국의 5선 의원이 원내대표가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지나는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가지고 머리를 쪼아립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건국하기 전까지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반란 사건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고 이어서 제주 4.3 사태고 그리고 지리산 빨치산 활동이에요. 이놈들은 다 남로당이고 북한의 지령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막으려고 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일으킨 이 사건 4.3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기념을 하고 말입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이란 자가 원내대표란 자가 뭐 이를 좋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가 양심 있고 더구나 부정선거 감시단에 의해 가지고 국회에서 선거에서 떨어질 놈이 겨우 선거 당선됐으면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지금 국힘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슨 뭐 선거니 여론조사 다 그 조작이에요. 예?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안철수 그 새끼가 뭐 그렇게 나옵니까? 어디에 갔어요? 또 그 김기현이 그냥 지금 사실 탈핵파들이 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나가는 시민들 국민 여러분 아니 이재명이라는 이 새끼가 이 나강도가 국회의원이 2,500명이 동원돼 오늘 서울시는 20만이 동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돼! 맨날 누가 나와가지고 이재명 구속을 외쳐야 되겠어요? 어떻게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이재명의 재산이 그렇게 드러나고 정말 단군 이래로 그런 어마어마한 범죄자가 없는데 멀뚱멀뚱히 말이죠. 그래서 비록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저놈이 이제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도망다닐 거니까 사실 저놈이 언제 교도소에 들어갈지 사실은 뭡니까? 그 시기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제가 봐가지고 3월 8일날 국힘당 대표가 별 볼일 없는 놈이 되면은 내년 선거 깨집니다. 박살나면 이게 이재명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눈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지나가는 국민 시민 여러분도 정말 정신 좀 차려요. 이렇게 무관심하고 어찌 그런 놈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았고 부정선거를 했지만 1,600만 표가 나오고 말이죠. 이 대한민국이 아주 썩어 빠져도 말이지
개돼지들이 있어도 이렇게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4.3 사태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알아라.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주변에 알려가지고 제주 4.3 사태에 대해 가지고 올바르게 역사를 이야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광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글피 이번 주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있는 고려대학교 제 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를 화요일날 수요일날 8강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틀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수강료는 없습니다. 점심은 제가 제공합니다. 지금 보니까 수강 신청한 분이 많아요. 사실 거기 청년들 또 일반인들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혹은 뭐 여러분의 젊은 사람 자제분이나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대한민국 청년 아카데미 2기 여기 와서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저 매봉통일연구소 고려대 남강규 박사님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 복수단주는 군가 한번 듣고 또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언제나 우리 집회를 활기차고 힘을 북돋아주는 자유순종과 여러분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가 아주 푸근해서 이 일대 다니시는 행인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집회가 끝나고 나면 행진을 할 겁니다. 이제 여기서 대한문에서 광화문 사거리, 광화문에서 보신각 사거리, 또 을지로 사거리를 거쳐서 한국은행 앞에서 다시 이곳 대한문까지 돌아오는 행진 코스입니다. 행진의 목적은 우리의 주장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이 행진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진할 때 좀 더
앞뒤 거리를 조금 유지하시고 좌우 간격을 좀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멋지게 보이고 우리 목적을 더 잘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행진할 때는 꼭 그 앞뒤 거리를 조금 맞춰주시고 좌우 간격도 맞춰서 이렇게 행진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다음 연사분은 백두산TV의 구성재 대표님 여러분 같이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구성재입니다. 네, 겨울이 좀 가는 중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렸습니다. 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55클럽 아시죠? 55클럽. 대장동에서 얻은, 부당하게 얻은, 과도하게 얻은 공영개발 이익을 또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50억씩 줬다는 거예요. 6명입니다. 언론에 나오는 건. 그 중에서 한 명이 1심에서 최근에 무죄를 받았어요. 그 사람 이름은 뭐죠? 박상도입니다. 박상도입니다. 이 사람 검사 출신이에요. 나머지 5명, 홍모 씨라는 언론인, 권순일이라는 대법관, 나머지 3명은 누굽니까? 박영수, 또 김수남, 최재경입니다. 나머지 3사람도 검사예요. 그러니까 법조인이 5명, 언론인이 1명입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하면은 검사가 4명, 검사 출신이, 판사 출신, 판사가 1명, 언론인이 1명입니다. 6명 중에서 지금 그 혐의가 검찰의 수사를 받은 사람은 곽상도 뿐입니다. 곽상도 혐의는 아시죠? 아들한테 50억 어떻게 줬다는 거. 근데 무죄 받았죠?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 사람은 그래도 구속까지 됐어요. 나머지 언론인을 빤 4명. 이 판사와 검사들은 왜 수사를 않는 겁니까? 5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겁니까? 줬다는 사람의 육성 녹음까지 나와요. 기가 찬 나라입니다. 그죠? 웬만하면은 조사를 할 텐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나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중에서 권순일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지냈습니다. 이 사람 혐의라기 볼까? 의혹은 말이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선거법 위반을 대법관 당시에 봐줘서 무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뭐 그렇게 해줬으니까 50억 받았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야죠. 그럼 나머지 홍모 씨, 언론인은 모르겠는데 나머지 3명,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이 검사 3명의 혐의는 뭡니까? 얘네들은 왜 50억을 받았어요? 왜 50억을 줬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겁니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얘기를 안 해요. 이 3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검사입니다. 두 번째는요. 탄핵 과정에 관련됐던 사람들입니다. 박영수 뭡니까? 잘 아시죠? 2016년 말에 특검에 임명됐습니다. 그래서 부른 사람을 수사팀장으로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이죠. 윤석열이의 뭐랄까요? 사부라고 할까, 보스라고 할까,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자, 또 한 사람, 김수남 아시죠? 김수남. 이 사람 당시에 뭐 했습니까? 검찰총장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 탄핵을 당하기 그 무렵에, 그러니까 2016년 가을에 이 사람은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근데 검찰총장을 했다가 몇 년이 지나서 대장동에서 나온 이익 중에 50억이 이 사람한테 갔다라는 의혹이에요. 김수남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의혹이 뭡니까? 그런데 그때 서울지검장이 특별수사본부를 꾸립니다. 특설본부를 꾸려서 쥐잡듯이 잡아서 최순실에 대한 공소장을 씁니다. 공소장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정농단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누가? 이영렬이 서울지검장이 특수수사본부로 특별수사본부로 수사를 할 때 최순실에 대한 기소장에 그 말이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검찰총장이 그거를 받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상관과 공모했다? 이거 반란 아닙니까? 이거 반역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다. 자기 아버지가 이 나라를 등쳐먹었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얘도 탄핵 때 관여가 됐네. 박영수뿐만 아니라. 세 번째, 최재경입니다. 최재경은 당시의 역할이 뭡니까? 얘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어요. 청와대 민정수석. 얘도 검사 출신이에요. 민정수석이 무슨 자리입니까?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법적으로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고상하게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뭡니까? 말 안 듣는 놈, 잘못하는 놈, 방해가 되는 판검사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얘가, 최재경이가 불법 탄핵 과정에서 이게 뭔가 잘못 돌아가는 것 같아서 민정수석을 시켜놨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하기는커녕 임명된 지 몇 달 만에 사표를 던졌어요. 뭐라고 사표를 던졌습니까? 뒤에서 도와드리겠다. 앞에서 안 도와주는데 뒤에서 도와줄 수 있겠어요? 도와주겠다는 얘기예요? 안 도와주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얘네들 세 명이 다시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이 왜 대장동에서 나온 과도한 불법 이익에 대해서 돈이 50억이 걔네들한테 갔다고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남시입니다. 이재명이가 시장이에요. 뭡니까? 상대편 돈주머니에서 상대편 쌈짓돈이 상대편 뭡니까? 비자금이 50억씩 탄핵하는 정권의 그 검사한테 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1억도 아니에요. 50억이에요. 그것도 사건이 끝난 뒤에,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 대통령이 구속된 뒤에 넘어갔어요. 뭡니까? 혹시 박영수는 불법 탄핵을 시킨 죄, 그 대가, 김수남은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라고 쓴 대가, 최재경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보호하지 않고 사퇴한 대가가 50억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나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검사놈들이, 특검이란 사람들이 가짜 불법 탄핵을 저질러 놓고 자기의 대통령을 법적으로 정당하게 보호하지 않고 등 돌리고 몇 년 뒤에 돈을 받아 처먹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게 언론에서는 왜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거기 언론인이 한 사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쥐잡듯이 있는 거 없는 거 유언비어 가진 소문 근거 없이 다 보도해 놓고선 왜 줬다는 사람이 녹취록까지 나오고 유튜브에까지 나오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까? 이게 뭘 뜻합니까?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언론도 당시에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불법 탄핵의 불쏘시개를 만들면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할의 대가로 사후에 돈 받은 거예요? 돈 받았냐고요? 그래서 이 50억 클럽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돈 받았다고 주장하는,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조사를 하지 않는 겁니까? 50억이에요? 5만 원이 아니에요? 5억도 아니에요. 유명 대기업의 퇴직금보다 많은 돈이 50억이에요. 그것도 사장 출신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나라가 검사들 나라입니까? 이 나라가 언론들 나라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가 찹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고 덮고 가세요. 언론뿐이겠습니까? 국회의원, 헌법재판관, 그 주머니 돈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의혹 제기가 부당합니까? 과대합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줬다는 사람의 녹취가 있어요. 검찰은 수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검찰 수사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참고 지나가야 됩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갑갑합니다. 이 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선거에 심판할 수 있어요? 다음 선거면 심판 가능합니까? 지난 선거에 심판하지 않았어요? 지난 선거에 심판해서 가진 비리 잘못된 거 파헤쳐서 바로 잡아달라고 윤석열 뽑은 거 아니에요?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 어디로 갈지, 이 나라가 어떤 상태인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부정선거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 못할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진상규명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 총선에 이길 수 있습니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놈들 상대편들 이제 김건희라는 여자의 주가 조작 사건까지 들고 나온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뒤집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 지난번에 행자부 장관이었던 이상민을 탄핵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발동해서 국회에서 통과했습니다. 지금 소문이 아시죠? 여름이 되면은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감행하겠대요. 그런 소문을 마구 퍼뜨리고 있어요. 저는 이거 너 부정선거 하면은 주사하면은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라는 협박이죠. 공갈입니다. 근데 그 공갈 도둑놈들이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은 그거 속아 넘어가야 돼요. 도둑놈들이 돈 안 내나 안 내놓으면 너 죽인다 라 그러면 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저도 죽어요. 우리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어긋났습니까? 큰일이 났습니다. 이렇게 다들 걸어다니시고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그대로 있느냐 해도 밑은 우리 발밑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막아놨어?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보다는 조금 많이 나오셨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나와서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자, 3월 10일이면은 불법 탄핵 몇 주년입니까? 벌써 6주년이네요. 그 의미를 우리는 꽤 사무치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 뺏었는지, 왜 뺏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어떻게 될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자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겨야 됩니다. 불법 탄핵, 부정선거 바로잡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새기면서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뭉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